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멀티플라이어로 우리가 많이 구현되고 있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그 시리얼 방법과 패러렐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시리얼 방법에서 가장 최적의 성능을 갖는 게 부스 방법이고요. 이건 저번에 살펴봤죠. 그리고 병렬 처리를 해서 가장 곱하기 회로로서는 가장 빠른 멀티플라이어가 바로 패러렐 멀티플라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라이어가 굉장히 우리 전자회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뒤쪽에 조금 시간이 나면 그 파이프라인 방법이 왜 유효한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플라이어는 우리 신호 처리 쪽에서 필터링 할 때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자회로에서는 전자공학에서는 그 변환을 굉장히 많이 하죠. 시간 영역에서 주어진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보고 싶다든지 할 때 프리에 트랜스폼이죠. 그래서 프리에 트랜스폼을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이죠. 또 요즘은 프리에 트랜스폼보다는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많이 곱하기 회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 하도가 되고 있는 신경 회로망이 있죠. 딥 뉴럴 네트워크, 요 DNN에서도 곱하기 회로가 웨이트와 입력 신호의 곱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회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회로에는 두 가지가 있죠. 부호가 없는 곱하기와 부호가 있는 곱하기인데 우리가 범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부호를 가진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곱하기 회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부호를 가진 곱하기 회로를 갖다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보수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해보수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우리가 부호를 가진 곱하기 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식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호를 가졌든 안 가졌든 이진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호가 있든 없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 자, 이 U는 자 보면 만약에 요 AN-1이 우리가 n 비트 이해 보수라고 그러면 요 가장 최상위 비트죠. AN-1, A0부터 시작하니까 AN-1 비트가 바로 뭐냐면 부비트가 되죠. 부비트가 되니까 우리가 양수면 부비트가 0이 되겠고, 그죠? 음수면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이면 마이너스 값, 0이면 플러스 값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자, 양수면, 요게 당연히 0이니까 요 부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부비트가 0이니까, 요 나머지, 그죠? i0에서 n-1에 2의 i승, 그죠? 우리가 a0 더하기 a1 곱하기 2 더하기 a2의 2의 2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요 공식에서 우리가 더해주면,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럴 때 플러스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값이라고 할 때도 성립하는지 요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an-1이 1이 되겠죠. 그러면 요 자리가 1이니까 마이너스 2n이죠. 마이너스 2의 n승 더하기 나머지 그대로. 네? 이거 잘못됐죠? 예. 이거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보수로 표현된 수는 이렇죠. i0에서 mi 부호까지 표현해. 이 in-1이 뭡니까? 이게 부호비트죠. 하여튼 부호비트 표현해가지고 쭉 더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2의 n승을 빼줘야만 됩니다. 그죠? 요 자체가 플러스 값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일 큰 수, 그죠? 예, 가장 큰 수에 더하기 1인 거, 즉 2의 n승이죠. 그래서 2의 n승을 n비트일 때는 2의 n승을 빼줘야 2의 보수의 정확한
부호를 가진 값이 된다 이거죠. 자, 이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해 보수는 n 비트일 때는 0에서 n-1비트까지 그걸 갖다 요 식처럼 쭉 더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호비트가 1로 표현되기 때문에 양수 값이 됐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래서 요걸 갖다 마이너스 값을 표현되기 위해서는 요거 n 비트일 때는 2의 n승을 빼주면 마이너스 값이 계산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자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n은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비트 an-1을 끄집어냈습니다. 그죠? 이렇게 끄집어내고 나머지 i0 n-1 하니까 요 모양은 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n-1이 자 우리가 부호를 가진 수는 요 an-1이 1이죠. 그죠? 1이니까 요거는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기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n 더하기 여기 1이니까 2의 n-1 그죠? 이렇게 되니까 요 값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무슨 뜻입니까? 요거의 2배에 해당되죠. 그죠? 2 곱하기 2의 n-1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2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n-1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2의 n-1이 되는데 그죠? 마이너스 2의 n-1 요게 바로 2의 n-1이 되는데 마이너스일 때는 an-1은 1이니까 an-1이 1이니까 1 곱하기 2의 n-1을 적되고 마이너스 붙여준 결과하고 같게 되죠. 그죠? 플러스일 때는 여기 0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그죠?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 1이더라도 요 관계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n-비트 이해보수로 표현된 수는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보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 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AI, EI는 그죠? AI, EI는 요 AI, EI는 자, 두 개 AI, EI에서 AI, EI 빼주면 그냥 요게 다시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요거하고 요거 뺀 거, 그죠? 두 개를 한 개 뺐으니까 그냥 요가 똑같죠. 이렇게 되니까 요 2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I 플러스 1승이 되죠. 그죠? 그래서 AI, EI 플러스 1승이 되겠죠. 빼기 AI, EI 되는. 그래서 AI, EI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승하에 지금 현재 I를 뺀 거. 요 놈을 마이너스로 보내면 요걸 요 앞에 있는 거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항상 승이가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썼죠. 요거 그대로 AN, EN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를 자 요렇게 요 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거 그대로 내려왔네요. an-와 en-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n-2승에 해당되는 거 하나만 끄집어냈습니다. 그죠? 이걸 풀었죠. i0에서 n-이니까 an-2, 2의 n-2, 그 다음에 an-1, 2의 n-1 이거 그냥 쭉 서메이션 자리를 쭉 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이 뭐가 됐습니까? a0, 2의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거 관계식을 이제 적용합니다. 요거는 그대로 썼죠. an-1, 2의 n-를 그대로 주고요. 그 다음 요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an-2의 2의 n-2승은 요 관계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요건 어떻게 되죠? an- 요거 an-2승의 2의 n-1에 그죠? 그 다음에 an-2의 요거 요 관계식을 그냥 쓴 겁니다.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하고 요걸 빼주면 요게 되죠. 맞아요? 요거
요거는 그대로 내려왔고요. 요거는 그대로 내려왔고, 그 다음 요거는 요렇게 요 두 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요거에 서 그죠? 예. 맞습니까? 여기 i면 i 플러스 1승하고 i승하고 디퍼런스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n-2승이니까 n-1승하고 n-2승의 디퍼런스로 예, 표현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요거 중간 또 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A0의 요거보다 하나 높은 승 2의 1승 빼기 A0의 2의 제로승 이렇게 예, 요 형태로 다 이제 대치를 했습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예, 요거 하나 요거하고 디퍼런스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뒤에 거하고 요거 또 디퍼런스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예,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a-1 0이 있다고 생각. a-1에 2의 마이너스 1승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럴 때 n-를 0으로 하게 되면 값을 한번 변경이 없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i0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장 높은 거는 뭡니까? n-1승에 해당되죠. 그래서 n-1까지 서메이션으로 바꿀 수 있는데 두 개씩 페어로 만드는 거죠. 즉 무슨 뜻입니까? 예, 요거는 예, n-1승이니까 요게 n-1승이 되겠죠. 예, 요거 마이너스 붙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n-1 집어넣으면 n-2승이 되죠. n-2승이죠. 그래서 높은 거는 차수가 높은 거는 마이너스 낮은 거는 1. 요거 두 개 페어에 해당되는 게 제일 첫 번째 항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항은 아까 얘기했죠. A0, A-1으로 조합으로 된 그 두 개 항을 한 개 여기 0이니까 하나를 추가를 시켜 놓으면 그래서 요 바로 앞에 항 지금 현재 항 그러니까 지금 I라 하면 바로 앞에 항하고 지금 현재 A 항하고 디퍼런스의 2의 I성으로 요걸 다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아까 했죠. 요건 마이너스 값 표현하는 걸 아까 지웠는데 안 지워졌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A를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항 AI-1하고 AI의 디퍼런스의 2의 I성으로 또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부스 알고리즘 설명할 때 활용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곱하기 해로 저번에 우리가 부스 알고리즘은 CDR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뭡니까? 멀티플라이를 곱해갖고 비트 두 개의 비트 값에 따라서 더해주고 빼주고 이걸 갖다가 n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직렬적인 멀티플라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병렬적인 멀티플라이 가장 빠른 곱하기 해로를 우리가 이제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곱하기 해로 설명할 때는 자 이렇게 4비트 곱하기 B, A 4비트, B 4비트.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단 여기서는 부호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곱하기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0 곱하기 B0, 그 다음에 A1 곱하기 B0, 그 다음에 A2 곱하기 B0, 그 다음에 A3 B0, 그죠? 그리고 한 칸 이쪽으로 시프트 시켜서, 그 다음에 뭡니까? B1 A0, B1 A1, B1 A2, B3 A3. 자, 이렇게 할 때, 요거는 결국 무슨 회로입니까? A0, B0, A1, B0, 이거는 다 뭡니까? AND 게이트죠. 그죠? 0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1 할 때만 1이 나오면 되니까 AND 게이트로 이걸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AND 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A0, B1, AND, A1, B0, AND로, 여기 AND 게이트로 집어넣어주면 되겠고, 그리고 맨 마지막은 B3, A0, B3, A1, B3, A2, B3, A3, 그죠? 내가 요걸 갖다가, 요렇게 나온 걸 우리가 partial product라고 합니다. partial product. 자, 요 partial product하고, 그 다음은 한 칸 시프트 시킨 걸 갖다가 partial product하고 더해주겠죠. 그리고 요 요거까지 더해진 걸 partial product에다가 또 새로 계산된 partial product를 더해주고 여기까지 나온 partial product에다가 새로 계산된 요 마지막 비트로 가지고 계산된 partial product를 쭉 서메이션 해주면 결국 뭐냐면 4비트 곱하기 4비트 하게 되면 우리가 2n 비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 일반적으로 요 n 비트 곱하기 n 비트 하게 되면 n 플러스 n 비트의 계산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어놨습니다. 1001하고 자, 이건 부호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요건 부호 비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9 곱하기 0011, 즉 3하게 되면 1001,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시 1이니까 1001, 그 다음에 0이니까 000, 000 쭉 더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1, 2, 4, 8, 16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1 하게 되면 27이라는 결과가 부호 없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계산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A0, B0를 아까 멀티플라이어 LSB에 해당되는 B0를 A0, B0 곱하기 A0, B0 곱하기 A1, B0 곱하기 A2, B0 곱하기 A2,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칸 시프트 한글, 그 다음에 B1의 A0, B1의 A1, 이거 엔드 게이트죠. 요걸 갖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그대로 내리고, 그죠? Z0라는 서메이션, 요게 이제 파셜 프로덕트의 서메이션 한 거죠. Z0, 요거 그냥 내려주고, 그 다음 여기서는 요거하고 요 두 개, 그죠? 여기서는 요거하고, 요거는 그냥 내리면 되고, 그죠? 요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2비트 스매시, 입력이 2비트만 있으면 되니까, 무슨 애드면 됩니까? 하프 해당 되겠죠. 2비트 계산만 받아서 썸 나오고, 그 다음에 캐리, 그죠? 캐리는 다음 단에 넘겨주죠. 그 다음 여기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2비트 됐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는 3비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비트죠. 하나, 2비트 나오고, 여기서 캐리 발생한 거, 요거 두 개 넣은 거에다가 캐리, 그죠? 나오고, 다시 뭡니까? 3비트를 되게 되니까, 다시 뭡니까? 여기에 A0 B2 된 거, 그죠? A0 B2 된 거, 3비트 더 생겨야 되니까, 합해달 하나를 더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캐릭 여기서 고려가 됐고요. 요걸 갖다가 3개를 더해준 게 G2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요거 각 비트 곱하는 거는 뭡니까? AND 게이트 쓰고요. 그 다음에 요 partial product, 요거의 partial product 계산하는 거는 하프에다나 풀에다, 그죠? 이렇게 하프에다 풀에다로 넣어주고, 최종 결과를 갖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병렬적으로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가 가장 빠른 곱하기 회로로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되는 거는 거의 뭡니까? 비트 수, 여기 n 비트, 라지 n, 캐피탈 n 비트 계산한다면 그냥 거의 n에 비례를 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하프에다 풀에다는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단점이 뭡니까? 그 부호가 없는 숫자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필터링 할 때 부호가 있는 숫자를 갖다가 곱하게 해야 되는데 부호가 있는 숫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호 있는 숫자 곱하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건 아까 봤던 부호 없는 숫자 곱하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아까 보여줬습니다. 그럼 부호 있는 숫자, 자, 요게 이제 부호가 있는 숫자로 간주하게 되면 요게 이해보수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이해보수로 표현하게 되면 첫 번째 1 그대로 두고 비트 반전하면 되니까 1, 1, 0가 되니까 결국 요건 뭐에 해당됩니까? 7이 되니까 마이너스 7에 여기 부호 비트 1이니까
마이너스 7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21이 나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부호 있는 숫자를 곱하기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 아까처럼 부호 없는 숫자처럼 1 곱하면 1, 0, 0, 1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부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걸 우리가 계산된 결과가 몇 비트가 나옵니까? 4비트 곱하기 4비트 하기는 8비트가 나오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부호가 없는 숫자 같으면 1, 0, 0, 1 되고, 그 다음에 여기 0, 0, 0이 있다 생각하면 되는데, 부호가 있는 숫자 같으면, 자, 부호 있는 숫자, 부호 없는 숫자 4비트를 부호 있는 숫자 8비트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4비트의 부호에 해당되는 거죠. 이 부호 있는를 8비트로 연장하게 되면, 이 부호 비트를 익스텐션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사인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5비트 1이면 요걸 8비트로 만들려면 1을 쫙 우리가 연장을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0이라 하면 요 5비트가 0이라 하면 0을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있는 숫자를 곱할 때는 사인 익스텐션이라는 기법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비트 아까 부호 없는 숫자처럼 나온 거에다가 MSB가 1이면 마이너스 값이니까 1이라는 값을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8비트 계산을 하게 되니까 8비트까지만, 나머지는 값이 나오지 않으니까 8비트까지만 우리가 연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1001 그대로 부호 없는 숫자처럼 하고, 여기도 부호 비트 1이니까 나머지 3비트를 1로 연장합니다. 토탈 8비트까지 우리가 계산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0이니까, 아까처럼 000, 000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걸 쭉 더하면 1, 그죠? 0, 뭐, 이렇게 여기 1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1이니까 0이 되고, 캐리가 발생했죠. 자, 그러면 여기 1이 나오고 또 캐리 발생했죠. 또 그리고 여기 1 들어왔으니까 1 되고 캐리가 발생했죠.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은 뭡니까? 우리가 디스카드 시키는 거죠. 자,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거 뭐가 됩니까? 요걸 마이너스 값이 됐죠. 자, 어떻게 되냐면 요걸 다시 예보수로 채보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1 그대로 두고 0, 1, 0, 1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게 1, 2, 4, 8, 16이죠. 16 더하기 그 다음에 요게 뭐죠? 4죠. 16 더하기 4 0, 16 더하기 4 맞습니까? 1, 0, 1, 0, 1이니까 1, 여기 16 더하기 4 하면 20이죠. 그 다음에 요 1이죠. 그죠? 그래서 21이라는 결과가 마이너스 21, 요게 마이너스 20이라는 결과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는 뭐냐면 아까 만든 unsigned multiplication을 signed multiplication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하는 기법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sign extension 하는 그죠? 요것만 우리가 고려하면 부호 있는 숫자 곱하기 하는 거 아까 그 회로를 잘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뭐 아까 사인 익스텐션 하는 기법은 자, 4비트의 4비트 숫자가 있을 때 8비트의 값으로 우리가 사인 익스텐션 하는 기법은 우리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값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A의 세 번째 비트가 요 4비트로 표현된 숫자의 부호 비트잖아요. 요걸 4개를 추가해서 집어넣게 되면 요 4비트에다가 만약에 플러스면 0 4비트, 마이너스면 1 4비트가 들어가서 8비트의 값으로 연장할 수 있겠죠. 베를로그로 프로그램 짜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어떻게 그러면 아까 그 unsigned multiplier 하는 회로를 부호가 있는 숫자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1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자리에 플러스 1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자리에 플러스 1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자리에 플러스 1을 더해줍니다. 자, 그리고 더해줬다가 요걸 더해줬다가 그 다음에 1, 1, 1, 1 요렇게 빼주면 본전이죠.
맞습니까? 요거 더해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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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4개 더해줬다가 요 1을 빼주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는 예. 남는 거는 요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바뀐 게 뭡니까? 요게 나온 결과를 1의 보수를 취했습니다. 비트 반전을 했습니다. 1이었으면 0, 0이면 1로 반전한 모양, 요거 모양만 뭔가 바뀌었죠. 아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부호를 고려한, 그죠? 사인 익스텐션까지 고려해서, 자, 요거 4비트가 이렇게, 요거 부호 없을 때는 요거 4비트인데, 요 부호 있는 비트죠. 부호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연장을 했죠. 예, 연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4비트, 하나, 둘, 셋, 넷, 요건데, 요 부호 비트를 예, 연장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인데, 예, 요거 부호 비트를 연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요거는 뭘 했냐면, 1의 보수를 취하고, 그죠? 비트, 1을 보수를 취하고, 더하기 1을 해줬다는 건 뭡니까? 요거는, 예, 결국 뭐인 거죠? 요거에 2의 보수를 취했다는 거죠. 요거 비트 반전하는 게 1의 보수죠. 1의 보수에다가 1을 대주면 2의 보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요 비트 값만큼 빼줬다는 겁니다. 그죠? 예. 자, 하여튼 예, 요렇게 우리가 자, 요거는 뭐냐면 2의 보수를 취했다는 겁니다. 요 자리에 2의 보수를 취했는데, 자, 그럼 일단 먼저 요거부터 봅시다. 왜 1을 대주냐면요. 자, 양수면 아무 문제 없죠. 자, 요게 0이 됐을 거니까, 그죠? 0이 됐을 거니까 1 대주면 어떻게 됩니까? 1 대주면 결국 0이니까 0 더하기 1이 되고 요 자리가 1로 되고 나머지는 0이니까 아무 변화가 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그럴 때 1일 때는 아까 대줬다가 다시 여기서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부호 비트가 1이 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가 0이 되죠. 0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부 다 1이, 이제, 부호가 있는 숫자, 여기 1이면 여기 다 1이잖아요. 자, 그래서 1 더하기 1 하면 여기 0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캐리가 발생했죠. 여기 1하고 1하고 다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0으로 바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호가 없는 숫자처럼 요 더하기 1만 해줌으로써 뭐가 됩니까? 요 부호를 우리가 고려 안 해줘도 되죠. 전부 다 0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0으로만 부호가 있는 숫자라면, 부호 없는 숫자면 문제가 없죠. 부호가 있는 숫자라고 하면 여기 1이 있어갖고 골치 아팠는데 더하기 1을 해줘갖고 요 비트를 반전시키고 나머지를 전부 다 부호가 없는 아까 0으로 전부 다 되니까 요거 그냥 없다 생각하면 되죠. 그죠? 사인 익스텐션 시키기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있고 없고를 이제 고려한다면 요거는 2의 보수 취한다고 비트 반전을 우리가 바뀐 건 아까 요걸 그대로 요 값이 그대로 나야 되는데 일단 비트 반전시킨 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죠? 부호 없는 숫자에 비해서. 그 다음에 요 더하기 1을 해줬으니까 자, 요거는 결국 뭐 한 겁니까? 요거만 우리가 따져봅시다. 요거만 따져보면 1이면 1 더하기 1이 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1의 보수가 취해지겠죠. 예, 그리고 요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본 것처럼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까 더하기 1 해준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거는 이제 요 1 대준 것만 이제 따져봅니다. 1 대준 것 따져보면 요 사인이 아까 1로 만약 여기 1이었다면 1이 잔뜩 있던 것들을 전부 0으로 만들어 버렸죠. 예, 그래서 결국 뭐냐 1을 대줬다는 거는 요 비트 반전시킨 것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요 비트 반전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플러스 1을 없애면 요거 비트 반전시키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 다음 여기도 더하기 1 한 거 없애버리면 예,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더하기 1 해주면 요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1 대해준 거, 그죠? 여기도 1 대해준 거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비트 반전이, 어디서 비트 반전이 생겨? 아까 요거 4비트가 다 비트 반전을 시켜놨는데, 예, 여기가 플러스 요거 비트 반전이 아까 바가 있었는데 비트 반전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된 걸 갖다가, 예, 요게 2의 보수니까, 그죠? 2의 보수, 요 2의 보수 취하는 1하고, 그 다음에 여기 1, 요 비트 반전한 거는 결국 1 된 거가 들어갔으니까 다시 뭡니까?
요걸 빼주면 아까 1 더해준 그 부분이 쫙 없어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 1 더해준 걸 없애고 비트 반전시키는 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예, 비트 반전시키는 거로.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앞에 있던 거 요 두 개를 조합한 거죠. 요거 두 개를 조합하면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요거 두 개를 조합하면 예, 마이너스 1, 1, 1, 에다가 더하기 1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요거 빼면 어, 어, 저 1, 1, 1에서 요거 더하기 1하고 마이너스 1, 1 해주면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1, 0, 0, 1, 0 그죠? 자, 왜 그런가 봅시다. 자, 1에서 1 빼면 어떻게 됩니까? 1에서 1 빼면 0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뺄 수가 없으니까 앞에서 빌려와야 되죠. 예, 2를 빌려옵니다. 그죠? 바로 2를 빌려왔으니까 2 빼기 1 하면 뭡니까? 1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2 빌려왔는데 아래쪽에 제공에 1을 빌려줬으니까 1만 남았죠. 그죠? 그래서 1 빼기 1 하면 0이죠. 그 다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2 빌려온 데서 아래쪽에 1 빌려줬으니까 그죠? 1 빌려줬으니까 1 빼기 1 하면 0죠. 그 다음 여기서는 바로가 발생했죠. 그래서 여기 1이 바로 1이 생겼다는 걸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는 결국 뭐냐면 요거 1 빌려줬으니까 여기 바로에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가 이제 바로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요걸 바로 이용해 가지고 아까 자리 있죠? 요겁니다. 요 자리 1하고 요 자리 1을 아까 그 unsigned multiply 해로에다가 요 아까 1 요거 1 요거 아까 그 두 개 자리 1입니다. 요걸 가해주고 그 다음에 요 납도 채진 거 있죠? 1의 보수 채진 부분 있죠? 요걸 갖다가 아까 회로에서 그냥 뭡니까? 비트 반전만 하면 되죠? 비트 반전해주면 되니까, 요렇게. 요게. 아까 AND 대신에 NAND를 썼죠? NAND. 이렇게 NAND를 요 세 자리, 그죠? 보수 채인 거.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면, 부호를 가진 숫자에 대한 이 그 멀티플라이 회로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빠른 멀티플라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스 멀티플라이어를 할 때 우리가 전에 Q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한 비트를 하나 그 Q 마이너스 1이죠. Q0 우리가 멀티플라이어에 LSB하고 그 다음에 바로 초기화로 우리가 그 바로 옆에 있는 비트를 Q-1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0으로 초기화시켜 놨죠. 그래갖고 이 두 비트를 보고서 요 값이 0, 1이냐, 0, 0이냐, 1, 1이냐, 1, 0냐 그죠? 네 가지 경우 중에 1, 1이나 0, 0이면 그냥 내려가고 1, 0면 빼고 0, 1이면 더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부스 알고리즘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했었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2의 보수로 표현된 숫자는 아까 Q는 QI-1-QI 아까 앞에 비트하고 뒤에 비트 간의 이 디퍼런스로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요것 때문에 부스 알고리즘이 생긴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2의 보수로 표현된 숫자는 두 비트 간의
디퍼런스의 예아이성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도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qi 비트, qi 마이너스 비트라고 하면 자, 요게 네 가지 경우 나오죠. 00, 01, 10, 11 되면 자, 00이나 11 되면 뭡니까? 00이나 11 되면 요 0 빼기 0, 1 빼기 0은 다 0이 되죠. 자,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no action. 그 다음에 QI가 요걸 봅시다. QI가 0이고 QI-1 1이라면 1-0가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QI가 0입니다. QI가 0이고 QI-1이 1입니다. 그럼 1-0가 되니까 네, 그죠? 이거 잘못됐네요. 거꾸로 했네요. 그죠? QI-1이 1이면 1-0가 되니까 제가 거꾸로 했습니다. 예, 요때는 뭡니까? 플러스 1이 되죠. 플러스 1이 되니까 어디션이 되고 예, 반대로 1제로가 되면 QI가 1이고 요게 0이면 요게 거꾸로 됩니다. 마이너스 1 어디션 요게 이제 subtraction 그죠? 빼기가 되겠네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요게 멀티플라이어죠, 그죠? 멀티플라이어고 그 다음에 멀티플리캔드가 n이죠. 멀티플리캔드 n이니까 n 곱하기 q를 하잖아요, 그죠? 요 멀티플라이어가 한 비트씩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면서 두 비트를 보죠, 그죠? 두 비트를 봐가지고 그 두 비트 값이 뭡니까? 이거 이제 잘못됐습니다. 0, 1이냐? 즉 뭡니까? 0, 1이면 아까 더하기죠, 보세요. 0, 1이면 더하기잖아요. 잘못됐죠, 그죠? 0, 1이면 더하기. 0, 1이면 멀티플리캔드를 갖다가 더해주고, 그죠? 요거 곱하기 n 곱하기 q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두 비트씩 보는 거죠. 두 비트씩 봐가지고 0, 1이면 더해주고 0, 1이면 더해주고 1, 제로면 빼주고 이게 바로 부수 알고리즘이 나온 게 바로 아까 이해보수의 일반적인 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 두 비트씩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요거가 제일 빠르게 직률 방법이죠. 한 비트씩 그죠? 멀티플라이에 어디서부터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i가 0일 때, i가 1일 때, i가 2일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8비트로 가면 i가 7일 때까지 루프를 갖다 8번 도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수 알고리즘이 바로 Q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걸 이용해서 차반에서 빨리 계산을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이거는 이제 직률 시리얼 방법으로 곱하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곱하기 하는 요 회로는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두 비트씩 보는 거죠. 요 두 비트가 처음에 뭡니까? 요걸 0으로 초기화시켜 놓고 맨 처음에는 뭡니까? 1, 제로니까 뭘 하면 돼? 뭘 해야 돼요? 1, 제로면 빼고 요 어큐뮬레이터를 전부 0으로 만들어 놓고 요 m 멀티플리캔드를 빼죠. 빼고 맨 처음에 빼고 그 다음에 shift right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shift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q-1이 1이고 q의 lsb가 11이죠. 11이면 그냥 shift right만 하면 되죠. shift right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뭡니까? 11이죠. 또 shift right. 그 다음에 01이죠. 01이 이제 뭘 해주면 됩니까? m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제는 더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걸 갖다 8번 도는 거죠. 8번을 돌면 우리가 곱하기 된 결과가 요 큐뮬레이터는 MSB 8비트 그 다음에 LSB 8비트가 요 Q에 들어가 있고 요 상위 8비트가 요 어큐뮬레이터에 들어가고 곱하기 된 결과가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나니까 우리가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멀티플라이 기법을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그 다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곱하기 회로나 이런 데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적용하게 되면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파이프라인 개념을 자동차 조립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엔진 만드는데 2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차체를, 조립하는데 3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도장하는데 1시간 걸린다고. 이거는 뭐 제가 자동차 회사에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한 대 조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2시간 더하기 3시간 더하기 1시간 하니까 6시간 걸리죠. 자, 그럴 때 이걸 우리가 입력이 자동차 조립하기 시작해서 자동차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레이턴시라고 합니다. 레이턴시고, 그 다음에 스루푸트는 뭐냐면 자동차 한 대가 생산돼서 나오는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스루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시간에 한 대씩 자동차가 생산돼서 나오니까 6분의 1, 1이 되겠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 개념, 우리가 자동차 조립 라인을 생각해 보시면 다 그게 파이프라인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걸 갖다가 쫙, 그러니까 엔진 부서, 그 다음에 바디 부서, 그 다음에 페인팅 부서, 이렇게 해갖고 쫙쫙 핑퐁으로 넘겨주죠. 자, 이렇게 넘겨주면 되니까, 자, 파이프라인 개념을 쓰게 되면, 자, 자동차 엔진 만드는데 3시간이니까, 바디도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2시간이죠. 예, 2시간. 자, 엔진 2시간 걸려가고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어디다 넘겨줍니까? 바디 부수에다가, 3시간 걸리는 부수에다 넘겨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디 부수가 다시 끝나면 다시 페인팅 부수에다가, 또 넘겨주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걸 갖다 순차적으로 하면, 자, 엔진 부수가 바디 부수에다가 넘겨줬을 때, 뭡니까? 엔진 부수 그동안 놀고 페인팅 부수도 놀고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효율을 우리가 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엔진 부수가 다 조립해갖고 바디 부수에다가 넘겨주고 나면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엔진을 갖다가 그동안에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에 지금 뭡니까? 가장 느린 작업이 뭐죠? 바디 조립하는데 가장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3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엔진이 아무리 2시간 만에 끝나더라도 바디 만드는데 3시간 걸리게 되면 이쪽에서 넘겨주더라도 2시간 만에 내가 하고 넘겨줘봐야 이쪽에서 바틀렉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파이프라인 설계할 때는 요 3가지 작업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시간을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시간, 3시간, 3시간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건 맞네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할 때는 모든 시간을 갖다 요 3가지 작업 중에 worst case 걸린 시간 있죠. 요거로 다 맞춰줘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빠르다고 해서 느린 녀석이 한 녀석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그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레이턴시는 나빠지겠습니다. 그죠? 아까는 6시간마다 자동차 하나를 조립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3시간, 3시간, 3시간 되니까 9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스루푸트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의 스루푸트는 자, 어떻게 됩니까? 요거 바디 작업할 때 지금 현재 차에 바디 하고 있을 때 새로운 차의 엔진을 갖다 작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페인팅은 뭡니까? 앞에 차에 페인팅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뭐냐면 3시간마다 한 대씩 자동차가 생산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트루푸트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의 뭐 공장 자동화 쪽에서는 거의 뭡니까? 파이프라인으로서 작업을 하게 되죠. 스루푸트가 자동차 한 대 생산되는 게 요거보다 2분의 1로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파이프라인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3가지 엔진, 그 다음에 바디, 그 다음에 페인팅 이렇게 있을 때 단계가 3개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3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가 3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게 엔진 부스, 바디 부스, 페인팅 부스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시간에 뭡니까? 첫 번째 자동차에 대한 엔진 작업을 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바디 부스에다 넘겨주죠.
바디 부스에 넘겨주면, 자, 그 다음에 엔진 부스가 이제, 이제 바디 부스한테 이제 일감이 너무 많는데, 엔진 부스는 그동안 놀고 있으니까 뭘 합니까? 두 번째 차에 대한 엔진 작업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최악의 경우, 즉, 바디 부스에 대한 시간으로 우리가 다 할애를 해놨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에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예, 요거 이제 요 첫 번째 자동차에 대한 바디 작업이 끝나면 요걸 어디다 넘겨줍니까? 페인팅 부스에 넘겨주죠. 페인팅 부스에 넘겨줄 때 요 아까 엔진 부스 두 번째 자동차 엔진 부스 일을 했죠. 그럼 이제 바디 부스 넘겨줬으니까 놀고 있으니까 예, 두 번째 차에 대한 바디 작업을 시키죠. 예, 그리고 엔진 부스는 또 뭡니까? 예, 세 번째 자동차에 대한 작업을 또 넘겨주고 나면 예, 놀고 있으니까 세 번째 자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차에 대한 게 엔진, 바디, 페인팅 그 다음 두 번째 차에 대한 엔진, 바디, 페인팅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차에 대한 엔진, 바디, 페인팅 예, 이렇게 해갖고 쭉 이렇게 대각선으로 예, C4, C5, C6 자 이게 뭐냐면 8개 차를 조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예, 각 스테이지 시간이 뭡니까? 요게 T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T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죠? 예, 8개 시간. 요게 요게 사이클이죠. 8개 사이클 동안에 6개 자동차가 생산돼서 나왔죠. 그죠? 최종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뭡니까? 파이프라인 안에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프라인 안에 딱 하면, 요거 각각 걸리는 시간이 3, 3아웃, 그죠? 3아웃이니까, 9시간이 걸리겠죠? 9시간이 걸리는데, 파이프라인을 하게 되면 저 어떻게 됩니까? 최종 걸리는 시간이, 요거 하나 걸리는 시간이 T라고 그런다면, 8T, 그죠? 8T죠, 그죠? 이 8T는 어떻게 나왔냐면, 예, 8T는 어떻게 나왔냐면, 요게 뭐냐면, 예, 스테이지, 자, 요걸 C1을 갖다가 C1을 여기다 보내고, 그 다음에 요 C1, C2를 C2, C1, C2로 이렇게 보내면, 이게 세 개가 요렇게 채워지죠. 요렇게 채워지니까 결국 뭡니까? 6개의 자동차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8T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요거 스테이지, 그죠? 스테이지 마이너스 1만큼 시간이, 요것도 T가 곱해져야 되겠네요. 스테이지 마이너스 1 T만큼 더 더해지죠, 그죠? 예, 6개 자동차 만드는데, 예, 스테이지가 2가 들어가고 8T가 됐죠, 그죠? 예, 8T, 여기 T가 빠졌습니다. S-1 곱하기 T. 자, 그래서 8T가 됐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쓰게 되면, 최종 걸리는 시간은 뭐냐면, 요거 사이클 타임, 최종 그죠? 요 사이클 타임은 우리가 생산된 수 그죠? 6 곱하기 t 그 다음에 스테이지 마이너스 1 t 이렇게 최종 시간이 계산돼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루프트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꽉 뭡니까? 요 사이클에서 뭡니까? 자동차 하나씩 엔진 바디 페인팅, 엔진 바디 페인팅. 그 다음에 요걸 C1을 여기다 보내면 엔진 바디 페인팅. 그 다음에 요걸 C2, C1을 여기로 보내면 여기서 엔진 바디 페인팅에서 결국은 6대의 자동차가 생산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서 요거 자동차 수가 우리가 뭐 한 100대 정도 됐다 하면 요 앞에 있는 스테이지 수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죠. 결국 뭐냐면 100 사이클에서 100대의 자동차가 생산돼서 나오니까 스루프트는 T-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동차 생산되는 거는 그 사이클의 사이클 타임의 역수만큼 되니까 스루프트가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게 메모리 패치, 그 다음에 우리가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를 가져오는 게 메모리 패치입니다. 메모리 패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떤 명령인지 디코딩 하죠. 디코딩. 그 다음에 디코딩 된 결과를 실행을 옮기죠. 그래서 메모리 패치, 그 다음에 디코딩, 그 다음에 엑시큐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스테이지가 3개가 있습니다. 메모리 패치, 인스트럭션 패치, 그 다음에 instruction decoding, 그 다음에 instruction execution.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스루푸트가 그 파이프라인을 안 했을 때보다 어떻게 됩니까? 3, 이 스테이지 수만큼 나누지겠죠. 그래서 스루푸트가 그 3배가 더 좋아지는 거죠. 3배가 빨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할 때 또는 뭐 GCD 계산이나 또는 우리가 멀티플라이어 계산할 때나 어디션 계산할 때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 계산 시간을 스테이지 수만큼의 나눠주는 시간만큼 짧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서 만약에 그 우리가 이렇게 3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돼 있을 때 가장 최악의 경우에 해당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사이클 타임을 잡았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스루푸트를 더 높이기 위해서 스루푸트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월스트 케이스 요 시간을 갖다 우리가 작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을 뭐 2분의 1, 2분의 1로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스루푸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 최악에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요걸 갖다가 스테이지를 갖다가 쪼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걸 갖다가 바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절반만 바디 만드는 부서 그다음에 전반부 절반 후반부 자동차의 뒤쪽에 절반을 바디를 만드는 부스로 쪼개하면 1.5 시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이클 타임을 갖다 1.5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스루푸트가 1.5분의 1이 돼갖고 스루푸트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라인 설계할 때 요걸 스테이지를 갖다가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아까 스테이지 수가 가장 나쁜 경우도 3스테이지 메모리 패치, 인스트럭션 패치, 그 다음에 디코딩, 그 다음에 엑시큐션 이렇게 나눴죠. 그 다음에 좀 고급은 어떻게 되냐면 인스트럭션 패치, 그 다음에 디코딩, 그 다음에 엑시큐션, 그 다음에 메모리 사이클, 그 다음에 메모리 메모리 사이클, 그 다음에 라이트 백 사이클 이렇게 해서 5단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스테이지 수가 보통 막 20개, 30개 스테이지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푸트가 굉장히 좋죠. 자, 오늘은 곱하기 해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가장 빠른 곱하기 해로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부스 알고리즘에서 왜 더하고 빼고 하는 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 회로를 고소화시키는 파이프라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